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제가 앞전 영상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올려드린 삼성전자 꼭 그 같이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 폭락장이 혹시나 온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도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이따 수치상으로 카카오 수치를 좀 따로 보여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어닝 시즌에 어닝에 관한 거는 전혀 뭐 노출이 되더라도 전혀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괜히 테마로만 엮여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종목들로 지금 돈이 몰리면서 시장이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탑다운 방식의 분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의 분석이 있어요. 이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관련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은요, 이게 지금 이런 시장, 그 다음에 또 혹은 종목 별로 우선 집중, 요게 타이밍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조금 빠지니까 더 사라 해서 비중 이빠이 실어서 이런 하락장에 다 때려 맞고 이거 어떡하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업종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매매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좀 브리핑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요점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긴 합니다. 우리 카카오 자체만으로 보면 뭐 사업의 내용 변함된 게 없어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분석 방법이 맞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때 당시에도 역배열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 자체에도 어떻게 됐느냐, 삼산 패턴 이후에 역배열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개의 봉우리는 만들어 줬습니다. 3개의 봉우리를 만들면요, 이 봉우리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결국에 차트로만 논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지금 빠질 만큼 빠져서 60일선에서 아래꼬리 만들어주니까 이거 반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6개 연속 음봉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앞전에는 뭐 음봉 8개가 나왔었는데요,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그렇게 논할 수는 없고, 시장은 물론 차트는 참고용이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단타 치듯이, 종목들 단타 치듯이 이런 종목을 시장을 그렇게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삼산 패턴과 동시에 이때 당시도 삼산 패턴 이후에 역배열과 동시에 급락, 폭락이죠. 급락이 아니라 역대급 급락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럼 좋습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있죠. 자, 메모장에 좀 적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회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렸던 브리핑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대선 리스크, 그쵸?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임상이 굉장히 지금 또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임상을 또 중단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큰 틀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어때요? 지금 코로나 또 난리 났죠. 다 재봉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기타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다시 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국내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이게 지금 크게 문제잖아요. 또 상방으로 시장을 또 저항을 받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거기다가 또 한 번 저항을 같이 때리고 있는 이 연기금의 대량 매도세,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모멘텀을 갉아먹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이 5개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그런 이건 약간 찌라시지만, 바이든 아들내미 어쩌고 또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성적 어쩌고 그런 거 불법적인 또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저기 뭐죠?
뭐 성전과자니 뭐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둘 다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되든 솔직히 우리가 뭐 어떻게 투표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뭐 친환경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바이든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막 한번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막 날뛰고 있고, 최근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날뛰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정치적인 부분으로 놀아나는 종목들은 단순하게 테마 종목인 거니까 사실 그런 종목들을 저는 조금 지향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딜레이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백신 치료제는 제약주들이 이렇게 임상시행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같이 또 수혜를 받는,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다 그럼 뭐 파미셀 또 연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해외 임상 중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의 전체 비중의 30에서 45%까지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모멘텀을 잃어버린 거죠. 아주 컸던 모멘텀을 잃어버린 거죠. 그동안 치료제다, 백신이다, 효과 있다, 항체 형성됐다라고 하면 뻥뻥 뛰던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쵸? 그동안 상승한 거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용잔고도 지금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한번 주저앉으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폭락하고 더 떨어지고 더 빠지고 확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 눌러앉겠죠. 계속 눌러앉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심리적으로, 투심이. 그렇죠? 투자 심리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유럽 재봉쇄, 그리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다시 한번 4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또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인도, 거기는 뭐 10만 명이 이미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프랑스도 한 2만 명대. 그래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프랑스나 유럽 뭐 이미 또 일부 시간대는 아예 뭐 통행 금지, 왔다 갔다 못하게끔 또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또 전체적인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털의 데미지를 입으면서 또 한 번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내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상방으로 더 못 가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못 갈 확률이 좀 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수치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 지금 현재 연기금이 약 4개월 정도, 대략 4개월입니다. 4개월간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매도세 가장 큰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매도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간 5조 원의 매도 폭도 요 정도인데, 그렇죠? 더 이상 상방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10조 원의 매도세를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만약에 출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 출회가 된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들고 있냐? 개인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개인의 특징이 뭐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아무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이 우리 3월부터 반등을 보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카카오도 은근히 많이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저렴하면서 반등을 보여줬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3월 19일 날 저점 딱 찍고 아래꼬리 만들면서 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3월 19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누적 순매수가 과연 어디가 어느 주체가 굉장히 많은지. 3월 200319 그렇죠? 보시면 어때요? 개인이 제일 많아요. 여기 자꾸 꺼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개인이 현재 3월 달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까지 해서 누적 순매수가 개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물량들, 여기서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충분히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3월 달부터 편입을 해서 갖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수익권이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미 뭐 수익권인데 많은 분들이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부 매물 출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면치 못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대폭락이 나오겠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같은 경우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분들은 이날
딱 편입을 좀 시켜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편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역배열로 슬슬 초입 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요 단계도 굉장히 지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또 매도를 했다가 다시 편입을 할 계획인데, 아무튼 혹시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4만 5천 원, 35만 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진짜 대폭락을 해서 이만큼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만큼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손실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7만 5천까지만 하더라도 약 25% 가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25%를 빠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25% 기다렸다가 다시 본전 찾으실래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 여기서 우리가 VIP님도 1차로 편입했었는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 하락장은 기다렸다가 재편입해서 바로 수익으로 돌렸잖아요. 이게 보시면 어때요? 그 당시에 맞죠? 31만 2천 원, 여기 요날 31만원 31만 2천 원 사이에 매수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만 원 단위일 때 이렇게 16% 수익, 지금부터 들고,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10% 이상 다 수익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인 매매를 좀 다 했었던 그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좀 안 보여드려가지고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저 당시 그렇게 편입을 했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재료이지만 똑같이 아는 이슈이지만 누구는 대응을 하고 누구는 대응을 못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하락장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버스를 편입을 했는데 인버스를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VIP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VIP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버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준비를 좀 미리 해놔라. 그래서 준비를 13일날 좀 시켜놓고 14일날 바로 이렇게 추천을 공식적으로 해서 인버스도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장인 걸 알고 있으면, 그쵸? 하락장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겠죠. 수익 바로 땡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수익을, 인버스도 수익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매도하면 인증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정확하게 빠질 거다, 어디까지 오를 거다, 이거는 못 맞춰요. 이건 맞출 수가 없는데 대략적인 이런 흐름은 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일부 뭐 2, 3%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건 손절을 해서 또 빨리 현금화를 해놓고 좀 대기를 좀 하면서 다시 저가 매수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굉장히 많은 매매를 좀 했어요.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매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짧게, 그렇죠? 또 커버할 수 있는 것들로 커버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갖고 오던 종목들로 조금 수익 실현하고 커버할 거 하고, 그렇죠? 카카오도 어제 매도 다 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뭐 일부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올려줬을 때, 빨간불일 때 좀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물론 계좌를 텅텅 비워놓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지나보세요. 어떻게 될지 한번 겪어보세요. 직접 겪어보셔야 아세요. 보통은 이런 장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요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요게 무서운 줄 모르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그런 장이 혹시나 생긴다라고 하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아, 시장이 왜 중요하구나.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3분의 1은 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게 단타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서 어제 바로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 KPF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KPF 이렇게 추천드렸다고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다 드렸고, 어쨌든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게 단기간에 저점부터 해가지고 고점까지 거의 무슨 한 얼마였죠? 이게 거의 4% 정도? 그 정도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요거 수익 보신 분들 일단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단타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단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두시면 요럴 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 영상에서 KC코트렐 같이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KC코트렐 오늘 고점까지 얼마죠?
14%, 저점 4%부터 고점 14% 이렇게인데, 이게 리딩을 하기에는 좀 빡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단타 매매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수익이 잘 나실 텐데, 이거는 제가 리딩으로서 회원님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깊게 연구를 좀 하고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MH 하이텍이나 KC코트렐, KPF 지금 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오늘 계속 지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KEC 요것도 한번 좀 바라보시고요. KEC 한번 보시고, 한국파마는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5일선만 지지해주면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KNN은 현대약품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1,800원 밑에서 좀 잡으셔야 되고요. 1,800원이나 한 1,770원에서 1,800원 사이를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없이 빠질 경우. 그래서 요 종목들, KEC, 한국파마, KNN, apta바이오까지, apta바이오가 요 정도, 요렇게만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시고 단타로서 한번 대응을 좀 짧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는 제가 오늘은 좀 시장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간에 또 이거 급하게 좀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물론 VIP 방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지만 유튜브에도 좀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좀 큰 손실 없도록, 시장에 의한 하락이 혹시나 발생을 했을 때 큰 손실이 없도록 제가 또 빠르게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십시오. 분명히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마무리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장일수록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런 힘든 시장을 잘 견뎌내시고 나서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앞으로 또 단타수장 전문가와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 나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하락시장을 좀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락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과 해지 전략, 인버스 같은 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끝나고 나서 뭘 사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초보 입문자분들은 검색식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은 조금 선별해서 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보태서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떤 거를 좀 해드려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 이 검색식을 좀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밖에서 막 돈 주고 파는데 그런 회사는 회원님들을 정말 금전적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는 공개를 해드리기 어렵지만 VIP 방에는 뭐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업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요거 다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 뒤늦게라도 오시면 여러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또 제휴로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어쨌든 요번 하락장도 잘 견뎌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으실 거면 반드시 저 단타수장 전문가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달이 되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우리 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말간 좀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어떻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다 같이 좀 한번 힘을 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